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권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중앙선이 없고 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좌측이나 우측 이렇게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보행자가 만약 휴대폰을 보고 지나가면서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적을 울리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적을 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보행자 속도에 맞춰서 계속 갈 수도 없고 참 딱한 상황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클락션, 그러니까 경적을 울리셔도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요. 경적을 울려도 되는지, 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된다. 네네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제 보도가 없는 도로, 네. 여기에서 이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이면도로에서, 그러니까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된다. 또 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네. 이것을 위반했을 때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걸 위반한다는 게 애매한데요. 이게 사실은 뭐 기자님들도 전화 많이 오시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로교통법의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면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말하는 이면도로가 주택가에 보차도 구분이 안 돼 있으면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조차도 이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부과되다 보니까 차가 우선되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 또는 운전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가 기본적으로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의 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해주자는 취지로 이제 법들이 다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선언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때 단속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단속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범칙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통고 처분을 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에 경찰관들이 뭐 다 서가지고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일단 뭐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라든지 뭐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없고, 또 서행의 어떤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저희가 법상으로는 뭐 돌발 상황 발생 시에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서행이라는 것도 어떤 법적 명확성을 정확하게 가지는 또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행자 쪽을 조금 더 이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분들께서 이면도로를 다니실 때는 조금 더 주의할 수 있게.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보행자가 이제 앞에 지나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클락션을 울린다면, 이것도 보면 위반해서 범칙금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클락션을 울린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위협적으로 들렸다라고 보행자가 주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보행자 보호 의무로는 저희가 단속하진 않고, 다만 그건 또 다른 어떤 규제의 위반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는 경음기 사용이 또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어떤 난폭 운전으로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어떤 형사상 처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로 연결되는 거지. 클락션을 울렸다고 보행자가 내가 지킬 의무가 없는데 클락션을 울렸다고 해서 어떤 뭐 그것 자체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보행자를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꼈다라고 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받아서 쓰신 기자님들이 그런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경운기 사용 뭐 제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겁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바로 연결돼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주택가에서의 경운기 사용 제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를 통한 어떤 보행자 위협 난폭에 따른 난폭 운전 어떤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범칙금이나 벌금이 나오는 거지 경운기를 울리고 위협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디에서 이렇게 그 경음기 그러니까 크락션을 울려야 되는지 안 울려야 되는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울리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울릴 수 있는 지역도 있을 텐데 이게 표시 자체가 도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것 자체는 또 어떻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행자 말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클락션을 울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조차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또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걸 가지고 클락션을 울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좀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있는데 다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라는 게 이제 보행안전법 행안부의 이제 보행안전법을 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행자들의 보호 의무를 좀 주특해주는 측면으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이긴 한데. 네네.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도로교통법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두꺼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뭘 탈 수 없다. 근데 교통이 빈번한 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경운기는 주택가 등에서 뭐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이것도 하지 않고 뭐 서행 운전해야 된다는 서행의 기준은 또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행정법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 중으로 지금 해석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국민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조치는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 여기에서는 클락션 울릴 수도 있다. 다만 서행하셔야 되고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에게 훨씬 더 커다란 책임을 가한다. 그렇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 보행자가 우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운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